최근 뉴스를 보면 청년 고용률이 사상 최고라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청년 고용 상황이 나아졌다고 자랑하고 있죠. 근데 신기하지 않나요? 뉴스에선 사상 최고 취업률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 친구들 단톡방엔 여전히 구직 중이거나 백수인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오늘은 통계청과 고용노동부, 한국은행 등에서 발표한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청년 고용의 진짜 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통계와 체감이 이렇게 다른지, 그리고 우리 20대가 마주한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정부가 자랑하고 있는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 6월 기준 15세 이상의 고용률은 61%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핵심 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 고용률은 72.5%로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정말 대단한 성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고용률이라는 건 단순히 일하는 사람의 비율이거든요. 그럼 이 일의 질은 어떨까요? 실제로 청년층 고용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납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직은 10.3만 명 감소, 임시직은 4.1만 명 감소, 일용직은 1.4만 명 감소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는 모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럼 뭐가 늘어난 걸까요? 바로 플랫폼 노동과 초단기 알바입니다. 예를 들어 쿠팡 물류센터 당일 알바, 야간 편의점 일회성 근무, 당일 현금 지급 포장 알바 같은 게 주를 이룬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 대기업의 20대 직원 비중이 2022년 24.8%에서 2024년 21%로 급락했습니다. 2년 만에 4%포인트나 떨어진 거죠.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의 20대 비중은 43.8%에서 28.4%로 15.4%포인트나 줄었고, SK온은 12.3%포인트, LG이노텍은 8.9%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대기업들이 신입 채용을 대폭 줄이고 경력직 위주로만 뽑고 있다는 증거죠. 이제 통계 속에 숨겨진 진실이 조금씩 보이시나요? 고용률 통계의 함정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비경제 활동 인구는 아예 계산에서 빠진다는 거예요. 최근 이 비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청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비경제 활동 인구 중 쉬었음 청년은 41.5만 명으로 12개월 연속 증가하는 수치죠. 그럼 청년들은 도대체 왜 쉬고 있을까요? 살기 너무 좋고 적당히 일해도 충분히 풍족하게 보낼 수 있어서일까요? 15에서 29세의 경우 32.5%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쉬었음 청년 중 70% 이상이 직장 경험이 있고 60%가 넘는 청년이 1년 이내 구직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들은 게으른 게 아니라 현실에 지친 거예요. 간신히 입사한 첫 직장,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팀장 눈치, 야근 루틴, 시급도 안 나오는 회식까지 1년을 채우기도 버거운 게 현실이죠. 청년층이 졸업 후 처음 구한 직장의 평균 근속 기간은 약 1년 6개월, 2년도 채우지 못하고 떠나는 겁니다. 첫 직장을 그만둔 청년 2명 중 1명, 약 45.9%가 보수,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 불만족을 퇴사 이유로 꼽았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나온 청년들이 다시 취업하기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대졸 신규 입사자의 25.7%는 경력을 갖고 있으면서 신입직으로 지원한 중고 신입이었습니다. 기업들이 순수 신입보다는 다른 회사에서 1에서 2년 정도 경력을 쌓은 즉시 전력감을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은 일단 아무 데나 들어가서 경력을 쌓아야 하는데 그마저도 열악한 환경 때문에 오래 버티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많은 청년들이 고용보험 같은 사회 안전망에서조차 배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2,709만 명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1,350만 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청년들이 많이 하는 단기 알바,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등은 대부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거. 즉, 일하다가 다쳐도 갑자기 일이 끊겨도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 배달, 대리운전, 퀵서비스 같은 플랫폼 노동은 언뜻 자유롭고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원하는 시간에 일하고 일한 만큼 벌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최저임금도, 주휴수당도, 4대 보험도 없습니다. 플랫폼 노동과 더불어 급구 같은 단기 알바 매칭 앱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런 초단기 일자리는 청년들의 미래를 더 불안하게 만들 뿐이죠. 2024년 하반기 대기업의 35%만 신입 채용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최근 10년 내 최저치죠.
기업들은 경제 불확실성이 크다. 그래서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는 경력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굉장히 단기적인 시각일 뿐이에요. 신입을 뽑아서 키우지 않으면 미래의 경력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의 신입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여건이 너무나 줄어들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다음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대기업, 정규직과 나머지로 극명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임금, 복지, 고용 안정성 모든 면에서 격차가 너무 크죠. 그래서 청년들은 대기업만 바라보고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합니다. 체험형 인턴 등 실무 경험 기회 확보의 어려움도 큰 문제입니다. 대학에서 4년 동안 이론만 배우고 나온 청년들이 기업이 원하는 즉시 전력감이 될 수 없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동시에 기업들은 신입 교육에 투자하기를 꺼립니다. 어차피 1에서 2년 있다가 떠날 건데 왜 교육시키냐는 거죠. 이것처럼 지금은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으로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년간 최대 720만 원,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금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기업이 정말 필요해서 뽑는 게 아니라 지원금 때문에 뽑는다면 지원금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회사에서 뽑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방법, 이것이 철저히 고민되어야 할 순간 같습니다. 2025년 정부는 쉬었음 청년을 위해 니트 특화 일 경험 프로그램, 온보딩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들도 대부분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이 강하기는 합니다. 왜냐? 근본적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건 당장의 일자리가 아니라 미래가 보이는 일자리거든요. 한 달, 두 달짜리 공공근로로는 청년들의 미래를 바꿀 수가 없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회사에서 뽑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것과 더불어 회사의 내실을 키워 매력적이고 강한 회사로 키워내는 것. 어쩌면 뻔하고 당연한 말 같지만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 고민이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부는 청년 고용률이 올랐다고 자랑하지만 청년들의 체감은 정반대입니다. 이 괴리가 왜 생겼냐? 첫째, 고용의 질이 나빠졌습니다. 정규직은 줄고 비정규직만 늘어났어요. 그리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가 너무 큽니다. 구직 단념자, 쉬었음 인구가 급증했죠.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기대와 현실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일자리가 지금은 너무 부족해요. KDI 전망에 따르면 인구 구조 변화가 지속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금년 취업자 수 증가폭은 9만 명, 내년은 7만 명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입니다. 게다가 AI와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무역 갈등 등 악재가 산적해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 시작에 서 있는 지금도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청년 고용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교육과 산업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구조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청년들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월 2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 매일 야근에 시달리는 일상, 미래가 보이지도 않는 불안, 이게 청년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의 20대 청년 세대는 역사적으로 가장 망해도 돌아갈 수 없는 첫 세대지만 동시에 가장 똑똑하고 빠르게 연결되는 세대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스스로의 길을 만들고 있어요. 어떤 친구는 전공과 무관하지만 코딩 부트캠프를 수료하고 월 300만 원이 넘는 프리랜서 개발자로 전환했고, 어떤 친구는 유튜브, SNS를 통해 스스로 브랜드를 만들고 있어요. 물론 이건 개인의 노력이 부족해서 못 따라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뒤처지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정말 청년들의 실제 삶을 보고 있는지, 일자리를 만든다는 말 속에 삶의 질은 고려되고 있는 건지를 계속 물어봐야 하는 거죠. 이제는 그나마 아무데나 들어가서 버텨라가 아니라 여기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다, 일하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만큼 조금 더 버티고 말하고 또 표현해 봅시다. 아직은 이르거든요. 우리 목소리가 커질수록 변화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